저기 한 게 뭐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요번에 가서 신의 사죄 발언 누구죠? 이해식 의원인가? 네. 이재명 대표는 신의 사죄입니다. 신의 네. 뭐 종인가? 신의 종이고 신의 사죄이고 막 신성시하잖아 지금.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 최민희가 나오죠. 예. 최민희가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비명 꼼짝거리면 뭐 움직이면 내가 죽일 거야. 네. 라고 이제 협박까지 살인 협박까지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애들이 이제 흥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똘똘똘똘 뭉치자라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게 이 신의 사죄를 중심으로 우리 뭉치자. 이런 반응이야말로 흔들리고 있다는 그렇죠. 증거다. 그다음에 네. 고개 들지 마.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고 딱 이랬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또 한번 받아봐요. 실형을 받아. 위증죄에서 또 한번 실형을 한번 받아봐. 그러면은 이제 뭐 비명들도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삼총 삼김? 예. 삼총은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흔들리고 균열이 커지게 되면 삼총 삼김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그다음에 삼김은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이라는 네. 거잖아요. 얘들이 뜰 거다. 이건 이제 비명 쪽의 그림이라는 거죠. 비명 쪽의 그림인데 실질적으로는 비명들이 지금 당이 완전히 친명해서 장악되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큰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아하.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 이제 아웃될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누구를 점지할 것인가. 누구를 점지할 것인가. 두 번째는 김어준이 어느 쪽에 줄 설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분명히 친명 중에서 누구 하나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친명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누굽니까? 정청래나 또는 추미애나. 그러니까 최민희도 그래서 지금 방방 뜨는 거예요. 이제 충성 경쟁을 해야 되거든. 점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정청래 같은 애들은 굉장히 속으로 좋아할 겁니다. 예. 아웃되는구나. 그러면 쟤들 누구야? 내 거네? 라고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충성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민희처럼 저 상대 쟤들 내가 때려잡는 그 선봉장이 돼야 되는 거고.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는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이 점지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뭡니까? 이쪽에서 비명들 사이에 아마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대혈전이 벌어지겠네요. 대혈전이 벌어지겠죠.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친명 쪽의 힘은 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점지를 받고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재명과 한 통속으로 여겨지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들의 사법 리스크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강성들은 포섭할 줄 몰라도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 그다지 안강성들과 중도층한테는 굉장히 반감을 주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확장력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당장하게 안 되는 거지.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 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와 이 개딸들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반대 논리적 반대를 넘어가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혐오와 증오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기 이재명은 비명에서 나오긴 힘들다 현재상. 그거 아마 친명에서 아마 점지할 텐데 이재명이 누구를 점지하느냐? 그거는 이제 김어준이 이제 누구한테 줄 서느냐? 이걸 딱 보면 알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첩혈쌍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친명 중에서 누가 그 낙점을 받을지 점차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워낙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이 사법 리스크가 큰 이슈다 보니까 오늘은 이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 의견을 교수님부터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 앞으로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말 그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어부지리 반사익을 얻어가는 갑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특별감찰관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특별감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관철됐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의 의원들 중에 특별감찰관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였대요. 근데 이게 표결로 가게 되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론으로 그냥 채택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맞지. 그래서 이 문제는 무난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개각설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약속은 했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오케이 그럼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반사이익 볼 생각 없다라고요.
우리는 쇄신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민생 의제들을 막 던지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너무 또 자주 나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얘기해도 되거든요. 이재명 까고 뭐 이러는 것들은. 한 대표라고 한다면 대표는 좀 프레지덴셜해야 돼요. 약간 프레지덴셜하게 약간 지도자스러워야 되거든요. 예. 사상권에 다 말싸움 걸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시켜놓고 여기는 크게 그냥 민생 챙기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계속 쇄신 얘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쇄신을 끌어내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그래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신뢰를 받아야 되고 이재명이 저렇게 버티는 과정의 큰 이유는 뭘까요? 윤 때문이거든요. 지금 딴 건 몰라도 누가 더 나쁜 놈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윤한테 더 큰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은 그 뭐 얼마나 잘못했건 누가 더 잘못했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책임을 거기다 묻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이 안 무너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게 남아있는 한은 이쪽에서는 딴 놈들 내세워서 또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변화시키는 거. 나는 국힘이 얼마나 쇄신하느냐 거기 달려있는 거지. 예. 물론 반사이익은 보겠지만 그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고 여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이 엉망진창이니까 저기 쟤네들이 저렇게 막 개판으로 막 가도 됐던 거잖아요. 그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내로남불 남의 불행으로 내 행복까지 거저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국민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더 이야기하는 여의도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김없습니다. 오늘도 감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